세계 럭셔리 시장의 꼭대기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시작은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 베르나르 아르노가 어떻게 LVMH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지 그 숨겨진 비밀에 관한 겁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갸우뚱하게 되죠? 럭셔리 제국의 황제가 하는 말인데 제품이 아니라 역사와 욕망을 판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 철학, 이 생각 하나가 어떻게 수천억 달러짜리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패션의 제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첫 무대는 화려한 런웨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때는 1984년, 젊은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그는 모두가 망했다고 외면하던 섬유그룹 부삭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받습니다. 가족 돈 1,500만 유로의 은행 대출을 보태서 그룹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죠.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그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합니다. 바로 크리스찬 디올이었어요. 근데 인수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는 곧바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직원이 무려 9,000명에 달했습니다. 돈 안 되는 자산들을 정말 가차없이 팔아치운 결과 그의 손에 들어온 현금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15억 달러. 이게 바로 LVMH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실탄이 된 거죠.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모습에 당시 프랑스 재계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별명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미래에서 온 파괴자, 바로 터미네이터였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대담했고 또 가장 영화 같았던 LVMH 인수작전의 막이 지금부터 오릅니다. 그때 LVMH는 말이죠. 갓 합병한 두 거대 가문, 루이비통과 모에 헤네시가 서로 으르렁대면서 엄청난 내분을 겪고 있었어요. 이 완벽한 균열, 이건 외부인이었던 아르노에게는 그야말로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 같은 기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치밀한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는 이 분쟁을 해결해줄 구원투수인 척 등장해요. 하지만 뒤로는 비밀 동맹을 맺고 주식을 야금야금 사 모으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결국 누구도 막을 수 없는 45% 지분을 확보한 뒤에 두 창업 가문을 모두 내쫓고 LVMH의 왕좌를 차지해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가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손에 넣은 거대한 제국을 그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아르노만의 독특한 승리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딱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바로 초경량 본사. 직원이 20만 명이나 되는 거대 기업인데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너무 싫어해서 수많은 참모진을 두지 않아요. 모든 핵심적인 협상에는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이걸 통해서 절대적인 통제력과 무시무시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의 승리 공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테니스 경기인데요. 아르노는 테니스를 칠 때 일단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 예를 들면 백핸드 같은 곳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기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마치 기계처럼 그 약점만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결국 이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테니스 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무자비할 정도로 파고들어서 어떤 타협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모든 비즈니스를 관통하는 무서운 청사진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현재로 한번 옮겨볼까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LVMH 제국이 마주한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질문. 바로 누가 이 제국을 물려받을 것인가 하는 승계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들이 바로 아르노의 5 자녀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LVMH 그룹 내 핵심 브랜드의 수장을 맡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제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바로 후계자들인 셈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왕위 계승 전쟁처럼 이 5 자녀 중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왕좌를 물려받게 될까요? 그런데 아르노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최근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방금 이사회에서 제 임기를 앞으로 10년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는 아직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LVMH의 후계 구도는 그냥 물려받는 상속 게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있는 왕자를 두고 벌이는 어쩌면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인 거죠. 과연 이 경쟁은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